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마다 이렇게 견적을 많이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명함 사이즈로 봤을 때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A4 사이즈는 한 30분 걸릴걸요? 레이저 시간만? 이거는 사실 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좀 부분적으로 좀 연하게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슴으로부터 해서 거의 손등까지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주제가 문신 제거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좋은 일을 좀 하신다고, 어떤 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천안에도 요즘에는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이시지만 이제 문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우발적으로 했기도 했고 후회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문신 제거를 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드잖아요. 저희가 좀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번에 문신 제거 지원 사업에 천안시와 같이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일 하시는 걸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그 문신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절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셔야 된다거나 문신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입대가 어렵거나 취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다거나 또 주변의 시선들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이제 문신을 이제 새기는 과정에서도 뭐 위생을 잘 지키는 영업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업장도 있어서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주제를 이제 선택하게 됐고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아마 알차게 정말 도움 되실 테니까 한번 시청해 보세요. 일단 문신 제거를 하기 앞서서 새기는 원리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보통은 요즘에는 무선 펜이라고 해서 이런 펜이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도 있고요. 잉크를 넣게 돼요. 그 다음에 바늘이 계속 분당 수천 번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부에 딱 꽂으면 실제로 잉크에 피부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는요, 피부에도 외부 물질이 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싸우고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혈구 같은 탐식세포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덩어리가 적다가 잉크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먹으려고 막 대식세포들이 왔는데 이게 너무 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입보다 더 큰 음식은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도 내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그냥 가자 이러면서 얘들이 그냥 남겨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신은 굉장히 오래 가고 어떤 문신은 좀 시간이 가니까 연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문신을 새기는 깊이에 따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얼굴에 눈썹 반영구 문신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나서 뭐 리터치도 해야 된다, 또는 시간이 지나니까 좀 연해진다, 붉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이 안 해요. 설정값 자체가 표피 또는 뭐 깊어봤자 진피의 상부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까지 밖에 새겨지지 않다 보니까 그 PD님 기억나시길지 모르겠지만 표피도 재생 주기가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4주 정도면 안에 있던 살이 새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각질 재생 주기가 있듯이 우리 표피에 새겨진 거는 재생 주기에 따라서 좀 밀려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문신이 새겼던 게 연해지기도 하고 색깔도 변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용이나 꽃이나 뭐 공룡, 뭐 호랑이,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오래 이제 가는 문신들은 진피의 깊은 층에 새기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진피가 표피보다는 재생 주기가 늦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래 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문신은 대체 어떻게 제거하는가? 아까 제가 새기는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백혈구 같은 대시세포가 잡아먹지 못할 만큼의 잉크를 크기를 많이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신을 제거하는 원리는 레이저를 통해서 반대로 하는 겁니다. 뭉쳐져 있던 문신 잉크를 반복하게 해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얘들이 좀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대시세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먹을 수 없어 했는데 이제는 좀 만만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섭취할 수 있을 정도, 즉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작아지게 되면 애들이 잡아먹게 돼요. 잡아먹고 이거는 우리 몸의 림프 순환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핵심 원리예요. 선생님, 근데 문신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문신의 종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문신도 있고 그리고 막 색깔이 다양한 문신도 있잖아요. 문신 제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뭐 상관이 좀 없나요?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문신 제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환자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치료자의 관점인데요. 일단 환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커비 드사이 타투 리무벌 스케일이라고 해서 커비와 드사이라는 의사분이 문신을 어떻게 잘 제거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척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피부 타입이에요.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피부 타입인데요. 색깔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문신 제거가 어렵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신이 새겨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신 제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특히나 아까 없어지는 원리가 림프순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림프순환이 사실상 얼굴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굴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림프순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문신 제거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문신에 들어간 잉크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겠어요. 양이 적으면 당연히 분해되기 쉽고 양이 많으면 분해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레이어드라고 해서 피디님 우리 이거 옷 입을 때도 레이어드 옷 입는다고 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겹겹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신 제거를 하고 나서 지우기는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살색으로 또 덮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아트 형식으로 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겹겹이 문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제거가 어렵다라는 경우가 되고요. 제가 문신 새기는 원리가 바늘을 통해서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바늘이니까 흉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흉터가 많이 생길수록 피부 표면이 많이 거칠하고 울퉁불퉁할수록 더 제거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색깔, 검정색만 있는 경우가 가장 쉽고요. 여기서 레드가 추가되고 블루가 추가되고 뭐 오렌지, 노란색 이런 것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치유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컬러가 어떠한 색깔은 영구적으로 지우기 어렵다라고도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환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치료자의 관점이에요. 과거에는요, 엔디아그라는 레이저를 주로 썼어요. 이런 레이저 같은 경우에 치료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피코 레이저. 근데 피코 레이저는 약 1000배 정도 빨리 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1000배 나가는데 뭐 어쩌라고, 뭐가 좋은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레이저가요 문신 잉크를 부수는 원리는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잉크를 부수면서 그 잉크가 상대적으로 좀 팽창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주변에 열이 생겨요. 그런데 기존의 그 엔디아그 레이저보다 이 피코 레이저가 1000배 정도 빨리 나간다고 했잖아요. 부작용적인 측면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옛날에는 주먹을 막 쭉 때리고 왔다라면 피코 레이저는 빨리 탁 쏘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 피부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열이 너무 높으면 변성이 올 수 있고요. 또는 화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피코 레이저는 주변에 열이 퍼지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엔디아그에 비해서는 안전하게 에너지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됐죠.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 사실 뭐 피코 레이저가 다 좋냐라고 되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아요. 좋은데 치료자 입장에서 뭐냐면 엔디아그 레이저는 좀 사실 오래됐어요. 나온 지 오래됐고 보급화가 많이 돼서 저렴한 레이저는 구입할 때도 뭐 2-3천이면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피코 레이저는 뭐 아무리 국산이라고 해도 6-7천 정도는 최소 요즘엔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수입 장비는 그냥 무조건 억 단위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 치료자 관점에서는 어떠한 장비를 쓰는 게 일단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지, 어떤 주기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치료하는 의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 문신 제거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좀 연해지는 것 같은데 지워진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얼룩덜룩 하다거나 중간중간에 저색소 침착이 온다거나 오히려 조금 더 그 부분이 어두워졌다거나 흉터가 막 이렇게 심하게 올라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치료하는 의사가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저출력을 하면 정말 치료 효과가 더 돼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 좀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또는 에너지 좀 세게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에너지를 너무 높이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크게 화상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치료를 원하는 이제 환자분께 너무 이제 끌려다니면 제대로 된 치료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님, 그러면은 문신마다 여러 가지 뭔가 조건에 의해서 지우는 횟수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시고 이거는 몇 회 정도 하고 또 이거 얼마나 이렇게 치료를 하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4회에서 5회 정도면 한 80에서 90% 이상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얼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진 말단부인데 다행히 색소가 양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색소가 한 색깔이잖아요. 그 무엇보다 다행히 깊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은 다음 사진입니다. 아, 네. 이거는 위치가 8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한 8회에서 10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적은데 좀 아쉽게도 지방층이 적고 림프선이 떨어지는 팔 쪽에 있다는 게 난이도를 높이는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대됩니다. 원장님 어떤 말씀 해주실지. 이런 문신입니다. 보면 좀 부분적으로 좀 연하게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슴으로부터 해서 거의 손등까지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15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의 두께도 다르고요. 위치도 앞팔 쪽에도 두껍게 있는 문신이 있어요. 문신 제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 치료와 색소 침착 치료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 근데 원장님 그 네네네네네 맞아요. 그 원장님 홈페이지에 있는 그러게요. 네. 하신 거. 뭔가 싶었네요. 제가 아까 문신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기 위해서 환자의 관점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사진으로 하는 거는 좀 약간은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또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피코 레이저로 기준을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10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너무 깊이 있거나 또는 잉크 양이 정말로 많은 경우에는 15회, 20회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신을 제거하는 게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꼭 새기기 전에 고민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몇 가지 사례로 이제 원장님께서 주관적으로 요건 몇 회 정도 걸린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신 제거를 하면은 원래 그 자연스러운 피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장님? 문신을 완전히 제거를 되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새기는 과정에서부터 펜으로 수천 번 찌른다고 했잖아요. 이미 거기 흉터가 다 생겨요. 잉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또는 제거를 하게 되면서 색소 침착도 굉장히 잘 오고요. 물집도 좀 생기면서 아무는 시간도 좀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정말 너무 다양하고 잉크 양이 정말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잔여한 잉크 같은 경우에는 문신 제거하는 레이저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피코토닉, 그 다음에 흉터를 치료하는 피코프락셀이나 재생주사 등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 복원이 좀 가능할까요? 얼굴이나 목이나 그래도 가슴이나 배 쪽은 어느 정도 재생률이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도 한 복원율 한 80에서 90%까지는 목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손목 부위인데 잉크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 또는 난이도가 오히려 잉크 양보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색깔이거든요. 다양한 색깔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원장님 근데 문신을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는데 문신이라는 게 사실 다 부위도 하신 분마다 다를 거고 색깔도 다 다르고 아픈 분도 있을 거고 덜 아픈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나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문신을 새기려 보진 않았거든요. 제 몸에. 저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새기는 것보다 5배에서 한 10배는 아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좀 명암 정도 되는 크기를 예를 들어서 지운다고 생각하면요, 피코 레이저로 했을 때 5분도 안 걸려요. 레이저가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은. 그래서 아프긴 한데 다들 참을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는 분까지는 아직 저는 못 봤고요. 그냥 이제 근데 표정이 이렇게 하시긴 하세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신 제거를 하면서 그래도 아셔야 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벼운 부작용으로 치면 약간의 그 피부염처럼 그 주변이 좀 붉어져요, 일시적으로. 또는 물집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레이저 반응이 들어가다 보니까 간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이저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잉크가 분해되고 나면 거기가 또 100kg 같은 탐스포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럼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간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연고나 드레싱, 먹는 약으로도 충분히 조절됩니다. 하루 정도 막 물 닦거나 수영하는 것 정도만 피하시면 사실 일상생활은 가능하시고요. 그보다 좀 더 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화상이라고 하죠. 물집이 예를 들어서 한 직경이 한 5cm 이상이 된다거나 여기가 너무 가려움증이 한 달 내내 계속 가렵거나 그럴 때는 드레싱을 조금 더 오래 해야 되고요. 치료를 하는 기간을 1.5배나 2배 정도 띄워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비용, 문신 제거할 때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마다 이렇게 견적을 많이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 견적을 매기는 방법이 대부분은 크기긴 해요.
이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위치도 중요하고 잉크의 양도 중요하고 색깔도 중요하고 환자가 가진 고유의 피부 톤도 중요하고 레이어드도 중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를 다 매기면서 당신은 피부가 까마시고 또 손목에 있으니까 더 비싸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는 사이즈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디아그 레이저는 그래도 조금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코 레이저는 그래도 좀 비싸요. 그래서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장비,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 같고, 명암 사이즈로 봤을 때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A4 사이즈는 여기 예를 들어 잉크가 다 있다 그러면 사실 아무리 피코 레이저를 한다 하더라도 한 30분 걸릴 거예요. 레이저 시간만? 이거는 사실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요약 말씀드리자면요, 문신 제거의 원리는 레이저로 잉크를 여러 번 분해를 해서 배출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신 제거는 병원에서 어떠한 장비로 어떤 횟수로 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지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진짜 만만치 않다 라는 점이기 때문에 새기기 전부터 깊게 고민을 해서 꼭 새기도록 하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신을 이제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문신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